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남해의 작은 섬. 그 섬 끝자락 바위 위에 하얀 등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등대를 외등대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었지요. 등대는 매일 밤 어김없이 불을 밝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 등대를 지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등대지기 민석. 올해 65, 34살 때부터 이 등대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민석이 아저씨 30년 넘게 여기서 혼자 사시면 안 심심하세요? 그럴 때마다 민석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대는 사람이 심심하다고 불 끄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왜 30년 넘게 이 외딴 등대를 떠나지 않았는지, 왜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를 지켰는지, 그건 책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민석에게는 이 등대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민석을 대하는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등대지기가 된 건 그의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그때 민석에겐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호. 당시 7살이었지요. 민석은 원래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 나가면 보름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게 싫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얼마나 있나요? 준호가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민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배를 타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석이 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민석은 그 사고 이후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육지에서 일하세요. 제발요. 그때 마을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등대지기가 은퇴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후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월급은 배를 탈 때보다 적었지만 매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매일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네요. 준호도 좋아했습니다. 아빠, 등대 올라가도 돼요? 그럼 아빠 일 끝나면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민석은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등대로 올라가 장비를 점검하고 저녁이면 불을 켰습니다. 해가 지면 불을 켜고 해가 뜨면 불을 끄는 일. 단순했지만 민석은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등대 불빛을 보고 고기잡이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민석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도 자주 등대에 올라왔습니다. 아빠, 저기 배 지나가요. 그래, 저 배가 우리 불빛 보고 길 찾아가는 거야. 우와, 아빠 대단하다.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자라면서 등대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준호는 등대에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육지의 대학교로 말입니다. 민석의 아내는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준호 공부 잘하잖아요. 대학 보내줘야죠. 돈이 어디 있소? 등대지기 월급으로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그럼 당신이 다른 일을 더 하든지.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대는 누가 지킵니까? 등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지. 그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에게 등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을 때 민석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등대를 지키겠다. 그게 민석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등대만 중요하시죠. 저는 안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다, 준호야. 그럼 뭔데요? 제 미래보다 등대 불 켜는 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준호와 민석은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보려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섬을 떠났습니다. 육지로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떠나보내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도 섬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있는 육지로 갔습니다. 민석은 그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로 17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그 17년 동안 단 하루도 등대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라도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마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기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아내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민석은 더욱 등대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민석이 형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글쎄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민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등대를 떠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석은 정년을 맞았습니다. 65. 더 이상 등대지기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졌습니다. 육지에서 젊은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그 사람에게 등대를 인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섣달금음. 그날 민석은 등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섣달금음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남해 섬에는 눈이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민석은 등대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구나. 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이 불을 켜는 것도 모두 마지막이구나. 등대 꼭대기에 올라 불을 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대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 두꺼운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채로 올라왔습니다. 민석은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냐? 소년은 민석을 보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섬에 이런 아이가 있었던가? 너 누구 손자냐?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대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높네요. 바다가 다 보여요. 그래, 그런데 너 어디서 온 거냐? 육지에서요. 육지? 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눈 오는 날 육지에서 배를 타고 왔단 말이냐? 네. 누구랑 같이? 혼자요. 민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 배를 타고 올 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소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네. 아빠가 여기 계시잖아요. 민석은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고? 이 등대에? 민석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얘야, 여기엔 나밖에 없는데. 그때 소년이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니에요? 민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민석 할아버지 맞죠? 준호 아빠. 민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너는? 소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준호 아빠의 아들이요. 민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라는 말인가? 준호가 결혼을 했단 말이냐? 네. 저 벌써 10살이에요. 민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자. 자기에게 손자가 있었다니. 17년 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준호는 너희 아빠는 어디 있냐?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민석은 귓전이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계셨어요. 올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죽었다고? 자기 아들이? 무슨 병이었냐?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 안 해줘서.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니. 민주는 민석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아빠가 주라고 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곧 죽습니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합니다. 병명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대학에 보내주지 않냐고. 왜 등대만 중요하냐고.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육지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한 글자, 제 이름 한 글자를 넣어서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저도 민준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등대는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는 그 등대 불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삶이었고 책임이었고 자부심이었다는 걸.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그 등대 불빛 덕분에 수많은 배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 아버지도 계셨고 제 은인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민준이를 아버지께 보냅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등대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민준이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제가 못 받았던 그 따뜻함을 민준이에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생 말 못했던 그 말을 이제라도 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준호 올림. 민석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민석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17년 동안 안아보지 못했던 그 온기. 이제는 손자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민석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민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영웅이래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등대를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게 영웅 아니에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등대 불빛이 그 눈발 사이로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불빛. 그 불빛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민주는 사흘간 민석과 함께 지냈습니다. 등대에 올라가고 바다를 보고 민석이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흘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등대 일을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불을 켜요? 그래. 매일 밤. 하루도 안 쉬고요? 응.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이불을 보고 돌아오니까. 와, 대단하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등대지기? 아니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요. 민석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할아버지는 응원한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를 닮았습니다. 어렸을 적 준호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섣달금음 날이 왔습니다. 민석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후임자가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석은 그에게 등대일을 인계했습니다. 불은 해질 무렵에 켜고 해 뜰 때 끕니다. 기계 점검은 매일 아침 한 번씩 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등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등대를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간.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세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육지로 갈까 한다. 육지요? 응. 내 엄마가 있는 대로.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준호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제라도 내 엄마랑 너를 챙겨야지. 민준은 민석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석도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면서 민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지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석은 이제 다른 것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자기 가족을. 배가 섬을 떠났습니다. 민석과 민주는 배 뒤편에 서서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등대 안 보고 싶으세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 뭔데요? 민석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민준은 웃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섬도 등대도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자 저 멀리 등대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후임자가 켠 불빛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아빠가 제대로 할게. 너한테 못해준 것들 내 아들한테라도 해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마. 등대 불빛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바다 위를 비추며 길을 잃은 배들을 인도했습니다. 민석은 그 불빛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서.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육지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민석의 손을 잡은 민주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앞으로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민주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마치 등대 불빛처럼.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등대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 불빛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등대는 오늘도 불을 밝힙니다.